네, 반갑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9월이 시작이 돼서 좀 선선한 기운도 좀 있고 많이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인데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종목진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은요, 삼부토건하고 삼성중공업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 SK와 유진투자증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게 궁금할 것 같은 종목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3부 토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부 토건은 뭐 아시다시피 네,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에는 3부 토건 말고도 뭐 한미글로벌 이런 거 많이 올라갔죠. 한미글로벌이 사실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한미글로벌이 21%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니까 3부 토건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뭐 오늘 3부 토건이 네, 중요한 거래량 종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주가는 일단 많이 오르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골든크로스 나오는 모습인데 자, 얘네들이 왜 올라갔느냐? 이제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 사우디 쪽 국부펀드 얘들이 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예전에 왔을 때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막 그냥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인데 걔네들이 온다는 얘기죠. 걔네들이 와서 이제 뭐 삼성, 현대, 뭐 SK 얘네들을 뭐 만나겠다, 뭐 재벌 총수들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뭔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일단 MOU 체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네, 또 이런 것들이 또 얼마만큼 또 잘 터질 것이냐, 그 다음에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 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 근데 네옴시티를 하긴 하는 건가요? 네. 뭐 그때 한번 이렇게 쫙 그러고는 별다른 게 없네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움직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테마를 좀 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방안을 해서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테마는 아직 형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상승 포인트도 제각각이기도 하고요. 올라간 종목도 있는 반면 또 올라가지 못한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처럼 강한 어떤 상승 기조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되면 그러면 직전 고점에 있는 5,500원 라인대가 고점이고요. 5,500원에서 한 5,000원쯤 되겠죠. 4,700원까지 되겠네요. 이 정도 라인대에 형성되는 이 전고점에 대한 어떤 저항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3,900원인데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20%? 20%. 자, 글쎄요. 좀 애매하죠. 네.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서 뭐 월화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다음 주에 어떤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안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쪽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옴시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 건설주들에게 관련되는 그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뭐 살짝 얘기만 흘리더라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대감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접근 안 하시는 게 일단은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시 들끓는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저항이 생각보다 두껍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이 조금 두꺼울 것 같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시점이 이제 좀 애매한 구간에 작용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주는 모양새고요. 추세를 돌리는 형태의 느낌들보다는 일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 이후에 이 4,500원대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밀리게 되면요, 주가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들고 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타이트하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전 저점 라인 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위쪽 라인대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3,600원쯤 될 것 같은데요. 3,500원쯤 보시면 되겠네요. 3,500원. 3,500원을 그어놓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벌써 한 10% 넘는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3,500원 지지라인 때 보시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지라인 때 조금 더 높여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뭐 금요일 종가 정도 3,900원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포인트에 따른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갭으로 뛰어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3,900원 그러니까 금요일날 종가가 지지라인이 될 거고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3,5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밖에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신규 조건은 피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볼게요. 조선주 섹터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기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저 아래쪽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이클이 크게 돌아가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작년 말부터인가요? 자꾸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그,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에서의 뭐, LNG선 수주라든지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조금씩 움직였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뭐,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뭐 엄청나게 수주가 나온다느니 등등등 얘기를 가지고서 딱 치고 넘어간 모습이긴 한데,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경기 호전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2002년도부터 2003년도 넘어가면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죠. 2007년도까지 조선주들이 아주 활황장세를 보였었는데, 그런 흐름들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경기가 호전되고 또 각 구역 국가들 간에 이런 물동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주들이 튀어나갈 만한 위치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LNG선에 대한 이 특수선박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다가 컨테이너선도 지금 조금씩 경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일거리가 생기고 또 실적 같은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는 것과는 지금 조금 더 뒤쪽으로 가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너무 일찍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자, 지금 저의 입장에서 이래요. 이 박스 양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좀 답답한 국면이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조선주들을 뭐 망가뜨릴 만한 이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튀어 올라갈 때는 어때요? 그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드렸어요. 매수해도 괜찮은데 왜 어떻게 된다? 길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단기간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단기간에 지금 한 2배 정도 올라갔나요? 한 100%? 자, 100% 정도라면은 아직 덜 올랐죠. 원래 제대로 된 테마나 업황의 어떤 호전을 본다라면 적어도 300~400% 정도 올라가거나 뭐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 맞는 건데, 아직은 뭐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 정체 국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정체 국면을 보이는 국면들, 여기 9,000원대에서 지금 고점 라인대 형성하면서 정체 국면 보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단기적 조정을 보게 되면 주가 변동성이 제법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000원에서 만약에 6,000원까지만 떨어진다 하면 상당한 변동폭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이라면, 지금 재수 없으면은요, 약간 애매한 그런 뭐 단기간에 형성된 모습이라서 뭐 신뢰도가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고점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지 라인 때는요 61선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60일 기준선을 봤을 때 8,000원 라인이 지지선인데, 8,000원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한데, 지금 금요일날 형성된 종가 가격이 8,340원이에요.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주에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만약에 저 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평선이 끌려 내려가면서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던 것이 고점 라인을 때리고 내려가면서 빠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조금 머무른다 하더라도 부정적이죠. 여기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8,000원 라인의 지지선을 보면서 난 좀 더 버텨볼래요, 괜찮습니다만은, 신규 접근은 지금은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8,000원 라인대 지지 라인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특징주, SK가 이제 뉴스 특징주로 보시면 되죠.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지역, 그 국부펀드가 와가지고 SK도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SK, 현대차, 그리고, 삼성, 요쪽으로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그룹 총수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 그룹과 관련된 협업, 이런 기능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뭐, 삼성이라면 반도체, 현대라면은 자동차, 뭐, SK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업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되는 건데, 그 명단에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SK를 좋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이 종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야,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이야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뭐 누가 보더라도요, 네,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주식이죠. 그 다음에 이평선 역배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단기적 상승이 나타났는데 직전 고점대에서 오늘 또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항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바닥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바닥 구간은 이미 지나친 상태에서 다음번 바닥 찾는다면 굳이 10만원 정도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어디서 멈출런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근데 호재성 재료를 단기적 상승했다. 근데 그 시점이 다시 저항을 받는다.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쪽으로 만약에 16만원, 17만원대까지 올라선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밀린다라면 에이 글러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주가가 더 밀린다라면 일단은 매도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비중을 축소한다거나 나는 죽어도 안 팔린다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좀 그래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4만원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14만원 직전 저점으로 되겠죠. 그래서 한 60% 정도 변동성인데요. 14만원 이탈하게 되면 그냥 매도하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16만원, 17만원대까지 올라섰다. 그리고 이평선을 여기 5일선, 21선, 61선만이라도 골든크로스 전환시켜줬다라고 한다라면 주가 상승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위로 올라가면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내려갔을 경우에는 손절 매도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뉴스들이 뭐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유진투자증권 볼게요. 유진투자증권은 좋다 말은 기업인가요? 네. 두나무에서 유진투자증권은 뭐 인수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절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아예 뭐 얘기조차도 꺼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해버렸죠. 사실 M&A 매각과 같은 부분들은요,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A 같은 경우는 적대적 M&A가 사실은 가장 큰 호재예요. 왜냐면 서로 간에 지분 싸움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영권 다툼이니 뭐니 하면은 주가가 확 뛰거든요. 근데 그냥 뭐 팔려가는 입장이다 그러면 사는 쪽보다는 팔려가는 입장이 훨씬 더 호재성 재료를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살짝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 좀 보이긴 했었는데요. 뭐 전혀 그런 거 없다,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쿵 하고 떨어진 모습이죠. 지금 이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 증권주들 원래 배당 많이 주는데 이 종목은 배당도 많이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인기가 있을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라인 때는요, 이게 좀 답답하죠. 2020년도에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가는 모습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고점 라인대, 지금 4,500원대 나와 있는 이 고점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 돌려주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단기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보셨던 삼부토건이라든지 또는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처럼 단기에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일단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 여기서 이제 M&A라는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꾀했으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나가리가 된 거죠. 나가리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네,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추세대로 본다라면요, 지금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여서 지금 한 뭐 3,000원에서 3,300원 정도 나왔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세는 이렇게 급하게 뛰어서 이격을 벌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3,000원 근처까지도 밀려줄 수 있는 거고요. 3,000원까지 밀리게 된다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세는 일단 돌아서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라온 부분만 해소하게 된다라면 뭐 재료가 어쨌든 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증권 섹터는 앞으로 시장이 더 올라간다는 쪽으로 또는 뭐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 쪽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0원 정도 라인대가 일단은 이 종목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3,000원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렇게 따진다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죠. 지금 3,700원이라서 한 20%대에 해당하는 정도의 변동성을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좀 곤란할까요? 네, 뭐 4,000원대 매수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4,300원에 매수했는데 이미 10% 까여 있고 다시 20% 더 까진다 그러면은 약간 피곤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에서 사신 분들은 지지라인대를 어디로 봐야 되냐면 3,700원을 보셔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한가요? 3,700원 정도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3,000원까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3,000원까지 예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팔고 3,000원대 다시 사는 게 어때요? 뭐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더 떨어진다라면 일단 3,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안정감이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되면 거기 위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은 말씀드린 대로 3,000원대에서 돌리기 시작한다라면 반등 포인트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배당 수익률이 좀 약하기 때문에요.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것에 베팅을 하면서 증권주를 공략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신규 접근은 지금 좋지 않아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라인 때 자신의 어떤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진행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포스코 DX 볼게요. 포스코 DX는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물론 이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코스피로 넘어가잖아요. 코스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애들이 계속해서 뭐 쇼스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쇼스퀴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뭐 환매를 통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는 입장입니다. 단계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다른 재료를 떠나서요, 일단 코스피로 이전된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네,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에 어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세선 62선까지 끌고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요, 5일선에 대한 지지라인 때 유지하고 있다라면 뭐 갈 때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코스피로 넘어간 이후에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왜냐면 그쪽 가면 다시 또 시달려야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코스닥 안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도 공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라면 지금 이 종목은 주가가 조금은 밀릴 수 있다 하더라도요, 뭐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지라인 때 같은 경우는 지금 4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5만원에서 4만원까지 밀리게 되면 이것도 제법 많아요. 그죠? 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거의 20% 넘는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까지 감안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 좀 해보실 필요 있겠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5만 5천원대 이렇게 해서 매수하신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밑에서 사가셔가지고 뭐 수익난 부분을 돌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비중이 약하다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나는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들 48,000원쯤 되겠네요. 48,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거, 현재 가치보다도 한 6% 정도 변동수 나타날 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48,000원 이탈하게 되면은요, 5일선은 확실히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조정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48,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 조금 넉넉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4만원 지지라인 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넘어갈 때까지는 괜찮다는 거, 대신에 신규 매수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레인보우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놈은 제가 보기엔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17,000원대 거의 10배 올랐잖아요. 10배 올랐는데도 왜냐면 이게 지금 삼성 쪽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로봇 관련한 부분인데, 이 로봇 산업 쪽을 이제 삼성에서 뭐 M&A 인수하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때는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고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결정이 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을 14% 정도, 15% 정도 갖고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쪽으로 확정됐다고 생각해도 뭐 무방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게 로봇 산업을 이제 육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무차입 경영입니다. 부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직은 실적 같은 부분이 좋지 않지만 삼성이 이렇게 투자한 이후에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든 실적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보율도 많은 편이니까 지금 당장 재무구조 걱정할 필요 없겠고요. 시가총액은 3조 원 정도, 원래는 3천억밖에 안 됐던 것들인데 3조가 넘어가는 모습들. 물론 이제 여기서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런지 몰라요. 여기서 뭐 10배 더 올라갈 수 없겠죠. 116만원인데 160만원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많이 가면은 뭐 한 20-30만원 정도 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쪽에 이제 베팅을 걸어야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상황이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이쪽 부분으로 진출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있다 보여져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지만 요거는 조금 상황을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두툼한 지지라인대가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6만원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면 굉장한 손실이에요. 약 30% 넘는 변동성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15만원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 안 계시겠지만 15만원의 지지선, 15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 12만원 정도까지 구경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 7월 말이나 8월 말 같은 때 이제 이평선 모여있을 때 공략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 자리도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잡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홀딩을 더 하시는데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15만원, 그 다음에 조금 느슨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12만원 정도 지지라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이런 정도 보시고요. 업황에 대한 부분이나 전망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신에 다시 10배 올라간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30만원 정도 선, 30만원 정도 선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그건 아직 미지수죠. 삼성이 로봇 산업 진출한다 그 얘기 나온 지 벌써 2년 지났는데도 아직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 더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6종목이죠. 삼부통건, 삼성중공업, SK,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포스코 DX,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가진 종목에 적용하시면 훨씬 좋은 대응이 되실 겁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